네, 반갑습니다. 청년 2단 윤성권입니다. 저는 올해 37살이고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청년의 기획참모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으로는 작년 4월에 불지품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당시 거리두기 강화로 오프라인 모임이 취소된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모두가 더 힘내서 이 난국을 하루빨리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뒤로하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의 탄생과 유시에 대해서 강연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대종사의 탄생과 유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2페이지 대종사님의 어렸을 때 품성에 대해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려서부터 기상이 늠름하시고 도량이 활달하시며 모든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선성이 있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을 항상 범연히 아니하시며 매양 어른들을 조차 그 모든 언행에 묻기를 좋아하시며 남과의 약속에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행하시었다. 어리신 때에 마을 앞 개울가에서 큰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것을 쫓으신 일과 4세 때 부친과의 약속을 지켜 동학군 왔다는 경보로 부친을 크게 놀라게 하신 일과 10세 때 한문 사당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켜 그날을 해전에 화제로 그를 크게 놀라게 하신 일 등은 대종사의 비범한 성격 일단을 보이는 일화들로서 당시 참견한 여러 사람은 혹은 장차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비방도 하고 혹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찬탄도 하였다. 읽어봐서 보시겠지만 본 장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법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교사에 수록되어 있는 대종사님의 품성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 품성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님께서는 1891년 음력 3월 27일에 전남 영광 백수면 길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밀양이지만 조상들은 대대로 경기도 양주에서 살았습니다. 7대조 할아버지 때 영광 군서면으로 왔고 대종사님 탄생 7년 전에 길룡리로 이사했습니다. 부친이신 박혜경 선생님은 가난으로 공부는 못했지만 총명하고 민첩하며 사람들이 좋아했고 모친이신 유정천 선생님은 천성이 어질고 후덕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항상 덕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종사님의 품성에 대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모든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선성, 즉 주의력이 있다. 둘째, 모든 언행에 묻기를 좋아하시며 즉 질문을 잘했다. 셋째, 약속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셨다. 즉 약속을 잘 지켰다. 첫째, 주의하는 천성이 있다. 보통 집중력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 칼럼에 따르면 집중력과 주의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력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면 주의력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몰두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집중력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 저절로 빠져드는 것이고 주의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것으로 소통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종경 법문을 보면 대종사님은 항상 대화를 통해 대중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강론이 끝나면 나에게 더 물어볼 것이 없느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또 그리고 일반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종사님은 원래 주의력이 좋았지만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바탕이 되어서 그 부분이 더욱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둘째, 묻기를 좋아한다. 즉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은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며 책임감까지 따르게 됩니다. 철학자인 최진석 교수님에 따르면 질문이 나오는 힘은 자신에게만 있는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은 여기 있는 나를
저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의지이자 힘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욕망이 작동해 가능하고 또한 질문은 장르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자동차라는 장르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있는 욕망과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종경이 대부분 문답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그 다음 설명을 했습니다. 교의품 29장에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의품 2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3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에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등등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셋째, 약속한 일을 반드시 실행하셨다. 즉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나쁘게 인식됩니다. 계속 일을 미루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친구는 항상 늦겠군. 다음에 중요한 일을 맡기더라도 제 시간에 못하겠군.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여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밤을 새더라도 해놓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서 신뢰, 신용이 쌓인 사람은 온 세상이 서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대종사님은 특신급 계문 7조인 신용업지 말멸을 엄중히 경계하며 사소한 일에서 신용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시품 21장에도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심에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네가 절을 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내가 볼 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시어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되게 이러하시니라. 네. 제가 이제 강연을 마쳤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강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여러 영상을 보고 또 책과 기사를 읽고 강연을 들으며 내 안에 여러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것들이 그냥 다 좋은 내용이구나 하고 금방 잊어버렸을 텐데 강연 주제에 대한 고민의 끝을 놓지 않고 있다 보니 그게 자연스레 강연 주제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문 말씀은 아니지만 최근에 접한 책과 기사에 대한 내용을 강연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의 품성을 저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원래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아픈 현실일 수도 있지만 질문 없이 스스로 이럴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가끔 법회 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저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입니다. 또 많은 약속을 남발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과업을 처리하겠다 하고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진 과업을 처리하다가 또 다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단원들과 법회 때 만나자고 말해놓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또 약속을 어길까 싶어서 지난주 법회에 오냐는 단장님의 카톡에 아직도 답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종사님의 탄생 그리고 품성은 보시다시피 비범하거나 특별하지 않고 일반 사람과 비슷하거나 평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을 놓지 않고 잘 챙긴 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 잘 유념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